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랑스 철학의 거장 질 들레즈와 펠릭스 가타리가 공동으로 저술한 혁명적인 철학서 바로 천개의 고원에 대해 함께 탐험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하나의 학문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들레즈와 가타리는 이 책을 통해 기존의 사유체계를 전복하고 새로운 개념들을 제시함으로써 20세기 후반 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의 사상은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연구, 사회이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학자와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잡하고도 매혹적인 텍스트 속으로 뛰어들어 그 핵심 개념들을 함께 파헤쳐 볼 것입니다. 들레즈와 가타리의 천개의 고원은 1980년에 출판되었으며 이들의 이전 저작인 1972년작 앙티 오이디푸스의 속편이자 완결편으로 여겨집니다. 앙티 오이디푸스가 주로 정신분석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같은 개념들이 사회적 욕망을 어떻게 억압하는지를 파헤쳤다면 천개의 고원은 그 영역을 훨씬 넓혀 지질학, 언어학, 역사학, 음악, 문학, 정치학, 심지어 수학과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한 분야를 아우릅니다. 이러한 학제 간 접근 방식은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들레즈와 가타리가 제시하는 개념들이 특정 학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인 적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어 번역판만 해도 정확히 1000페이지에 달하는 두께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은 그 내용의 깊이와 폭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거대한 지도를 펼쳐놓고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듯이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기존의 사유 방식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개념의 고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원들은 각각 독립적인 장을 이루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들레즈와 가타리 철학의 전체적인 지형도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천개의 고원을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행위를 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모험과도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천개의 고원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책이 왜 현대 철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개념들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어 개별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상호 참조하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합적인 개념의 그물망을 통해 우리는 들레즈와 가타리가 제시하는 새로운 존재론과 인식론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개념은 바로 리좀입니다. 리좀. 리좀은 들레즈와 가타리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징적인 개념 중 하나로 그들의 사유 방식을 가장 잘 나타내는 메타포입니다. 여러분은 식물의 뿌리줄기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일반적인 나무는 하나의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나가고 그 가지에서 또 다른 가지가 뻗어나가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즉, 명확한 시작점 뿌리과 중심 줄기, 그리고 끝점까지 끝이 정해져 있으며 각 부분의 기능과 역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 모델은 서구 형이상학의 전통적인 사유 방식, 즉 하나의 근원적인 진리나 본질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되고 위계적으로 조직되는 방식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리좀은 다릅니다. 리좀은 마치 잔디뿌리나 생강처럼 특정한 중심이나 시작점이 없이 땅속에서 불규칙하게 서로 연결되고 확장됩니다. 모든 지점이 잠재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고 어느 한 부분이 단절되어도 전체가 붕괴되지 않고 다른 지점에서 다시 생장할 수 있는 유연하고 비위계적인 네트워크와 같은 사유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이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분야와 자유롭게 연결되고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좀적 사유는 고정된 체계나 단일한 진리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다중적인 관계망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인터넷의 하이퍼링크 구조, 신경망의 연결 방식, 혹은 복잡한 생태계의 상호작용 방식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리좀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중앙 집권적이고 위계적인 구조에 대한 저항이자 무한한 연결과 생성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타령토화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타령토화.
타령토화는 말 그대로 고정된 영토에서 벗어나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토는 단순히 지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정체성, 사회적 역할, 문화적 규범, 언어의 규칙, 심지어 예술 형식 등 우리를 얽매는 모든 고정된 영역과 코드, 그리고 안정된 상태를 포괄합니다. 들레즈와 가타리는 우리가 기존의 질서나 코드,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영토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결과 생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타령토화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고정된 정체성에서 해방되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는 철학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으며 특정 영토에 고정되려는 경향 재영토화과 거기서 벗어나려는 경향 타령토화의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특정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 혹은 예술가가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민자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 등이 타령토화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타령토화는 단순히 해체나 파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잠재력을 동반하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정체성의 유동성과 사회 변화의 동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세 번째 핵심 개념은 기관 없는 신체입니다. 기관 없는 신체. 이름만 들으면 조금 섬뜩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들레즈와 가타리의 기관 없는 신체는 매우 중요하고 심오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심장, 폐, 위 등 각자의 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되고 계층적으로 조직된 유기체로서의 신체와는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들레즈와 가타리는 이러한 유기체적 신체가 사회적 코드와 권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직되고 개인의 욕망을 특정 기능에 고정시켜 억압한다고 비판합니다. 기관 없는 신체는 이러한 기능적으로 고정된 정체성이나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될 수 있는 잠재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욕망이 특정한 기관에 의해 억압되거나 규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는 욕망의 내재성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기능적으로 조직화되지 않은 무한한 강렬도의 흐름을 가진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특정한 정체성이나 기능에 구속되지 않고 무한한 잠재력과 유동성을 지닌 순수한 생성의 장으로서의 신체를 상정합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개인에게 특정한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고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강요합니다. 기관 없는 신체는 이러한 강요된 기능과 역할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새롭게 구성하고 끊임없이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는 개인의 창조적인 잠재력을 해방하고 사회적 억압에 저항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WO는 단순한 해체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욕망을 배치하고 삶의 강렬도를 느끼는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개념은 되기입니다. 되기는 고정된 범주나 정체성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들레즈와 가타리는 특히 동물 마이너스 되기, 여성 마이너스 되기, 분자 마이너스 되기 등 다양한 되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로 변모하는 것을 넘어 한 존재가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되기는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변형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특정 예술가의 작품에 깊이 몰입하여 그 예술가의 세계관이나 창조 방식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단순히 모방이 아니라 예술가 마이너스 되기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특정 동물에게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 또한 동물 마이너스 되기의 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해진 목적이나 목표 없이 끊임없이 유동하며 자신을 확장해 나가는 생성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되기는 단일한 정체성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르는 삶의 역동성을 긍정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와 혁명을 설명하는 데도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기존의 고정된 질서와 정체성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혁명적인 사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 기계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쟁 기계.
전쟁 기계라는 단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들레즈와 가타리에게 이는 국가 장치나 기존의 질서와는 다른 혁명적인 잠재력을 가진 힘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국가를 선형적인 공간을 점유하고 위계적으로 조직되는 존재로 본 반면 전쟁 기계는 매끄러운 공간을 가로지르며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는 존재로 파악합니다. 전쟁 기계는 국가가 통제하고 조직하는 매끄러운 공간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는 힘, 즉 탈주선을 만들어내는 주체입니다. 기존의 권력 구조나 위계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새로운 연결과 생성을 촉발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목민족이나 혁명 세력 등이 전쟁 기계의 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주하여 통제하는 국가의 방식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이동하며 새로운 사회적 형태를 만들어내고 기존 질서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예술가, 과학자, 혁명가, 심지어 특정 하위 문화, 집단 등도 기존의 코드를 거부하고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려 할 때 전쟁 기계의 속성을 띠게 됩니다. 들레즈와 가타리는 이러한 전쟁 기계의 개념을 통해 억압적인 국가 권력에 저항하고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형태를 모색하는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유와 제도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것을 생성하는 비국가적, 혁명적 힘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1000개의 고원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인 리좀, 타령토와 기관 없는 신체의 되기, 그리고 전쟁 기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개념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들레즈와 가타리만의 독특한 사유체계를 형성합니다. 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체적인 의미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1000개의 고원의 깊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주요 주제들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주제들은 앞에서 다룬 핵심 개념들이 실제 사회 현상이나 인식 방식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다양체입니다. 다양체. 들레즈와 가타리는 세계를 단일하고 고정된 실체가 아닌 다양하고 변화하는 관계들의 집합으로 이해합니다. 즉, 다양체는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복수적인 것,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관계들의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플라톤적 사유에서처럼 세계를 하나의 이데아나 본질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거부합니다. 어떤 대상을 이해할 때 그것을 하나의 본질이나 정체성으로 규정하려 하기보다는 그 대상이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그 사람의 직업이나 나이와 같은 단편적인 정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맺는 다양한 인간관계, 그 사람이 처한 환경, 그 사람이 가진 생각과 감정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유사합니다. 다양체는 특정한 형태나 질서를 미리 전제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재배열되는 유동적인 존재 방식을 설명합니다. 들레즈는 이러한 다양체가 어떻게 특정한 구체성을 띠게 되는지를 심도 있게 탐구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복잡한 현실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망 속에서 파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분열 분석입니다. 분열 분석. 분열 분석은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제시됩니다. 기존의 정신 분석학이 개인의 무의식과 욕망을 가족관계, 특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같은 틀 안에서 해석하며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려 했다면 들레즈와 가타리는 욕망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억압되고 또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이들은 사회 자체가 욕망을 생산하고 통제하는 기계처럼 작동한다고 보며 분열 분석은 이러한 사회적 기계의 작동 방식을 해부하고 그 안에서 억압된 욕망의 흐름을 찾아내려 합니다. 분열 분석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권력 관계와 욕망의 생산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억압된 욕망의 해방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 시스템 속에서 특정 역할이나 소비 패턴에 길들여지는 방식, 그리고 이러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욕망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과정 등을 분열 분석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심리를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해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급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미시정치입니다. 미시정치.
미시 정치는 거시적인 국가 권력이나 제도적인 정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 곳곳에서 작동하는 아주 작은 권력 관계와 저항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라고 하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와 같은 거대한 영역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들레즈와 가타리는 우리의 일상 속 대화, 몸짓, 관계 맺기, 소비 행위 등에서도 끊임없이 권력 관계가 형성되고 저항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거시적인 정치가 국가, 법률, 제도와 같은 가시적인 구조에 의해 작동한다면 미시 정치는 훨씬 미묘하고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며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촛불 시위와 같은 대중의 역동적인 움직임은 단순히 거대한 정치적 구호로만 설명될 수 없는 수많은 개인들의 작은 욕망과 저항이 모여 만들어진 미시 정치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시 정치는 우리가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어떻게 저항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거대 담론에 갇히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권력에 대항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1000개의 고언은 몇 가지 중요한 철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책의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특징들은 들레즈와 가타리가 기존의 서구 철학, 전통과 어떻게 단절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째, 들레즈와 가타리는 반영이상학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반영이상학, 서구 철학의 오랜 전통은 플라톤과 헤겔로 이어지는 형이상학적 흐름 속에서 동일성을 강조하고 세계를 하나의 근원적인 원리나 본질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영원불변의 형상을 통해 현실 세계를 설명하려 했고 헤겔은 정신의 자기 전개를 통해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들레즈와 가타리는 이러한 전통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이들은 동일성보다는 차이를, 전체보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각각의 차이와 특이성에 주목하며 다양한 현상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 맺고 생성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모든 것을 하나의 원리로 환원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고유한 차이와 복수성을 긍정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철학은 기존의 형이상학적 위계를 전복하고 세계의 풍부한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훨씬 넓혀주는 중요한 관점이며 고정된 진리 대신 유동하는 생성의 진실을 추구하게 합니다. 둘째, 이들의 철학은 생성 철학으로 불립니다. 생성 철학. 앞서 되기 개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들레즈와 가타리는 고정된 존재보다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정지해 있지 않고 항상 움직이고 변형되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전통 철학이 어떤 사물의 본질이나 항구적인 속성을 탐구했다면 생성 철학은 사물이 끊임없이 다른 사물과 관계 맺으며 변화하고 진화하는 동적인 상태에 주목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정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하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생성 철학은 이러한 유동성과 변화의 역동성을 긍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색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변화를 넘어 예측 불가능하고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발생하는 창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성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순간순간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일깨워주며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들레즈와 가타리는 다원주의적 관점을 견지합니다.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세계를 하나의 원리나 진리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다양한 관점과 해석의 존재를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1000개의 고언은 하나의 정답이나 유일한 해석을 제시하기보다는 독자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책을 읽고 다양한 의미를 찾아내도록 유도합니다. 그들의 철학은 고정된 시점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관점과 시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의미가 생성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1000개의 고언은 우리에게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하며 세계의 풍부한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1000개의 고언은 전통적인 철학의 틀을 벗어나
우리에게 사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매우 혁신적인 저작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 내용의 난해함으로도 유명합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어나가기보다는 관심 있는 고원부터 읽기 시작하여 다른 고원들과의 연결점을 찾아나가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책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긍정적으로 종합하며 낡은 사유 이미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삶과 혁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독자들에게 하나의 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사유하며 자신만의 탈주선을 찾도록 독려합니다.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유하며 새로운 연결과 생성을 추구하는 들레즈와 가타리의 정신을 따라가다 보면 이 책이 주는 깊은 통찰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개의 고원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삶과 사유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실천적인 철학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